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약한 보합이죠. 하지만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코스닥 쪽 매도가 많았고요. 오후에는 약간 진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가 좀 많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도도 또 같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 상황이 되면은 보통은 또 이제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율이 또다시 내려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또 진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부담감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정통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세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단기적 변화, 이런 변동성, 이런 것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자동차들은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좀 있었는데, 영국이 자동차 관세를 한 10% 정도로 낮추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들에서 자동차 쪽에 희망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떠들썩했어요. 미국과 영국의 이런 그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관세 인하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협상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퍼지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들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77포인트입니다. 네, 뭐 나쁘지 않죠?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게 나쁜 흐름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내리지도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는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은 상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부담스러운 요소는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가능성들도 더 열어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외부적인 변수의 부담감. 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잖아요. 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자, 일단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 철회하겠다는 얘기도 해놨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글쎄 얼마만큼 서로가 양보를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CPI 지표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되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아침에 떨어지고 나서 그냥 유지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떨어진 게 전부 다고요. 오후에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 보여줬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매수하기 조금 껄끄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오후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기대감이나 이번에 그 중국과의 관계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잘 해냈으니까 중국도 잘 해낸다. 이렇게 되면 협상을 통한 관세 부담감을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나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680억까지 매수를 좀 확장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 투자는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매수해주면서 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쭉 연결되면서 이제 2시 한 50분경부터 이제 매도가 좀 멈추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데, 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많이 쏟아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약간 했는데 결국에는 2,600원 넘게 매도를 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힘든 그런 시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뭐
0.37. 네, 나쁘지 않죠? 하이닉스 0.12, 마이너스 0.1. 네, 괜찮습니다. 19만원 지켜줬고요.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조선주 쪽 움직임. 네,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좀 밀렸고요. 자, 현대차가 네, 상승 포인트가 좀 떨어지면서요. 네, 지금 다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순위가 또 바뀌었는데 아까는 또 5위로 올랐었죠. 현대차가 한 2% 올랐었나요? 네, 한 3%까지 올랐었군요. 현대차가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올렸었는데 조금 네, 후반부에 뒷심이 좀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뭐 썩 좋아 보진 않죠.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았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또 자동차가 일단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면 뭐 대충 비슷한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주들이 좀 약하고 그 2차전지 또는 화학주들. 자,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화학주들도 좀 약세 전환이 좀 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환율 온 김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환율 살펴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2원까지 올라갔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환율이 툭 떨어지지만 이 부분에서 반등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치고 넘어가면 1,420원에서 1,43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시 또 그 원자재 수입하는 쪽에서 약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를 한번 체크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만 딱 초점을 맞춰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게임주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주들 반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W게임즈나 넷마블 이런 것도 오늘 강세 계속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시가총액도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LIG 넥스원이나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 관련주들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은 안 좋았어요. 네, HLB 뭐 파마리서치, SM 뭐 이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낙폭도 좀 제법 큰 편이죠. 코롱티슈는 5%대 또 하락. 이거 좀 위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들어왔어요.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2차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봇부터 해가지고 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코스닥 쪽이 대형주 쪽이 조금 매도 공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페24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JYP는 또 좀 덜 올랐네. 하필이면 또 JYP를 또 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JYP가 그동안 잘 올라서 수익을 좀 안겨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보니까 YG가 또 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것도 좀 오늘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야 돼요.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은 것들을 또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봤고요. 그 다음에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353개 상승에 539개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8개 상승에 1065개 하락. 자, 하락이 훨씬 많죠. 그럼 오늘은 마이너스 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승률 한번 보면 이게 신규 종목이 오늘 많이 떴다고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킵스 파마 뭐 이런 건 잘 모르는데요. 네, 삼육물산 약간 폴라리스 AI 파마도 오늘 상한가 막판에 들어갔나요? 네, 갑자기 또 들어왔네요. 네, 막판에 들어갔군요. 네, 왜 갑자기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얘도 좀 특이한 종목이에요. 네, 정치 테마로 들어가나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 커넥트 공식 파트너 선정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뭐 잔량은 어느 정도 나왔죠? 잔량은 20만 주 약하네요. 네, 약해서 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폴라리스 관련주들이 다 올랐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넷마블 뭐 보이고요. YG 플러스 이것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엔터주들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까지 해가지고 33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폭 좋지 않은데요. 2.1%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자, 하락률 포인트는 메디콕스가 하한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또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도 하한가 떨어졌는데
시황 변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군요. 이것 때문인가 보네. 배임 횡령, 압수수색. 재수 없으면 이거는 진짜 배임 횡령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네. 낙폭 자체가 좀 커요. 정치 테마주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네요. 22개. 이것도 제법 많은 편이네요. 자, 쭉 내려볼게요. 네. 2.98, 2.1, 한 1% 정도네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다. 자, 계좌가 1% 정도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상황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저거 같은 경우는, 네, 아마 플러스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네, 마이너스 났어도 한 0.12 정도였을 것 같고요. 아마도 플러스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계좌는 뭐 그렇게까지 뭐 1%씩 막 이렇게 떨어질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먼저 살펴보시면 한미약품 매수가 있어요. 네, 한미약품, 하나솔루션, KTNG, 현대로템, 넷마블, 한국전력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매도했어요. LG엔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 등등등 매도가 나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APR, 화장품 관련주들 매수를 좀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여기 방산주 쪽 매수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현대 미포 같은 종목들 매수 좀 있었고요. 네, 방산 쪽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이것만 오늘 방산 쪽에서 좀 약세고요. 카페24, LG엔솔루션, 금호석유, 이거 실적 좋은데 떨어졌어요. 네, 셀트리온,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매도를 보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을 좀 했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 지나가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식으로 변화가 있을런지 좀 체크하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중국과의 무역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 스위스에서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증시 상황들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주말에 요즘에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말 사건들을 좀 잘 체크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금이죠. 네.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나시면 또 더 좋은 시장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이렇지만 네, 종목 진단 또 해야 되겠죠? 네. 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